네, 이제 그 사회계약론 부르주아 철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홉스의 리바이던입니다. 자, 홉스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 상태란 절대적 자유의 상태, 즉 국가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이고 또한 전쟁 상태이다. 전쟁 상태에서 이제 정부가 없음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죠. 이런 속에서 인간은 늘 공포를 지니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그 난투 상태에서 벗어나 서로 간에 평화를 수립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를 보장할 사회계약을 체결을 하고자 하는 거죠. 사회계약을 체결하면 자신의 권리도 일부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국가의 행위는 사람들의 상호 계약에 따라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구성원 모두의 힘과 수단을 국가란 하나의 인격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국가의 인격과 행위를 자신들의 인격의 행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국가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넘기는 거죠. 그럼 국가의 행위는 자신의 행위가 된다. 나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나 자신을 스스로 통치하는 권리, 자유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국가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국가에다 양도할 테니까 당신, 모든 구성원들도 그렇게 양도하고 국가의 행위를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국가가 성립했는데 국가는 자인보다 훨씬 강한 인공적 인간이고 전체 주권은 생명과 운동을 주는 인공의 힘, 국가의 힘이죠. 유정자들과 관리들은 그러한 인공의 관절, 상벌은 신경이고 개개인의 부와 재산은 힘이며 인민의 안정은 그 업무이다. 국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문가는 기업이고 공평과 법은 인공의 이성과 의지이며 화합은 건강, 소유는 병, 내란, 죽음이다. 소유는 이제 국가의 죽음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때 누구에게 힘을 넘겨주냐의 문제죠. 그럼 자기를 가장 잘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힘의 소유자, 강자에게 가서 복종을 하는 대신에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제압하는 것은 승리이지 정복은 아니다. 따라 통치권자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도적 힘을 가지고 있다. 아무나 통치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최강자야.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모두가 복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권자이고 그 사람에게 국가의 주권을 맡기는 거죠. 그 구성원들이 일단 주권자의 보호를 받게 되면 구성원도 역시 이제 국가를 지켜야 되죠. 그리고 국가의 최고 통치자, 군주다 그러면 군주를 지켜줘야 돼요. 서로 지켜줘야 돼요.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합의체는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일체의 권력 행사를 일정 기간 위임받은 자유의 수호자 혹은 독재자 이 사람이 에, 어떤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최고의 권력과 긴급 사태일 때 긴급한 조치를 취할 권력도 갖게 됩니다. 주권자의 이런 무제한적인 권력에 불복하게 되면 국가에 불복하기죠. 그러면 국가를 성립하기로 했던 구성원들이 국가에게 불복하면 사회계약은 파악이 돼서 더 커다란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커다란 불행은 이 국가가 파괴돼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가는 거다. 그래서 국가는 파괴되면 안 된다. 사회가에서 통치권자는 계약 밖에 위치한 절대 권력을 지닌 제3자이다. 그래서 숲속의 세계, 동물의 세계라면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이런 절대 권력을 지니기 때문에 그 숲속의 동물들이 사자나 호랑이한테 가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대신 우리는 당신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숲의 국가는 주권자는 사자나 호랑이가 되는 거다. 이거는 사자나 호랑이가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자, 호랑이는 가만히 있었는데 숲속의 동물들이
사자 호랑이에 와서 우리를 지켜주는 주권자를 대세로 이렇게 부탁을 한 거랍니다.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사회계약과 아, 차이점입니다. 루소나 로크는 주권자도 사회계약의 당사자고 사회계약의 당사자 중에 최고 권력자, 주권자, 통치자를 뽑는데 홉스의 사회계약은 그렇지 않다. 최고 강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당신의 신하가 될 테니 우리를 보호해 주시오 이렇게 한다. 제3자의 합의체는 계약 이전에 벌써 자연 상태에서 실제적인 통치자, 사자나 호랑이와 같죠. 따라서 어떤 시기에 현실적으로 국민을 통치하고 있는 정부가 결국은 가장 강력한 강자의 정부가 정당한 정부라. 구성원이 법에 복종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연권 양도 계약, 즉 자기 자신의 복종하는 것이고 사실은 복종은 아니고 법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사자와 호랑이한테 가서 당신의 명령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자와 호랑이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어, 자기의 자유에 의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유의 침해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권자가 자기 자신 즉 국가가 만든 법에 복종하는 이건 사자와 호랑이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법을 지키지 그 법을 자기가 그 법에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에 구속당하는 것은 군주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다. 사회계에 당사자였던 국민이 이미 이제 자연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상실을 각오하지 아니한 사회각을 취소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사자한테 숲속의 평화를 줬는데 토끼가 가서 나는 이제 당신을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사자한테 잡아먹힐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홉스는 저항권을 부정했습니다. 한번 권력위를 넘기면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 사회계약을 파기하여 자연권을 회복한다면 아무런 보호자가 없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투쟁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행위죠. 어느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자살행위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는 국가에 내가 복종했는데 이제부터 나는 국가에 복종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다른 국가의 구성원이나 국가가 거기로부터 이탈하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토끼라면 숲속에 늑대나 여우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설사 그게 늑대라 하더라도 다른 동물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그렇게 된다. 즉 군주가 권력을 조건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권자를 폐할 수 없다. 한 번 권력을 주고 나면 한 번 사자에게 권력을 주면 그 사자에게 준 권력을 회수할 수 없다. 하지만 통치자가 일단 패배하면 그의 신민은 자유롭게 서로 간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통치자. 사자 호랑이가 죽으면 또 다른 강자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통치자를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논리를 통해 홉스는 새로운 공화정에 충성 맹세를 한 자신과 그의 후원자인 3대 디본쇼 백작의 처신을 변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역시 충성을 다하던 국민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됐을 때는 국가는 해체된다. 그래서 이 홉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홉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홉스는 혁명기에서 의회와 의회와 왕권이 충돌했을 때 그런 시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왕정이 무너졌을 때는 일시적으로 새로운 어, 정부인 의회정, 그죠? 의회정에 충성을 하고 다시 또 의회정이 무너졌을 때는 새로운 또 왕정에 충성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현재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자, 그죠? 이 새로운 통치자에게
충성 맹세를 할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은 그렇겠죠. 왜냐하면 숲속에 어, 사자가 죽고 나서 호랑이가 있다면 다시 호랑이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고, 호랑이가 죽고 나서 곰이 있다면 다시 곰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군주정에서 입헌군주정으로 넘어갈 때 과도기 때의 그런 혼란기에 자기 자신의 처신을 합당화시키면서 절대군주정, 군주의 권력을 에, 정당화시키고, 그러다가 군주의 권력이 무너져서 일시적으로 의회 정치가 될 때도 역시 또 의회정에 충성했다. 그래서 현실에 가장 강한 권력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기 합리화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